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더입니다. 피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1, 2, 3편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짜 이거는 정말 마음 공부하는 것의 핵심이다. 이거 안 보면 후회한다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부터 수선집 아주머니에게 제가 가격에 대한 걸 물었고 그 아주머니께 거부당했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저의 마음과 그 아주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반응이 크게 나타나서 크게 상대를 거부하는 경우에 상대가 느끼는 마음은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 또는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편에서는 거부를 당했지만 거부당한 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똑같이 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냐고 거부하면서 밀어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 나를 세게 방어하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가 품고 사랑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아주머니에게 가격을 물어봤을 때 아주머니의 반응이 저렇게 나쁘게 날라오면 그 과정을 내가 내 무의식에서 알아차리지 못한 내 마음을 상대가 보여주는 것이다. 저 아주머니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 저 상대가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저 상대의 모습을 그냥 다 품어라. 이해해라. 내 모습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용서해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이 너다. 저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수용해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해고 자기 학대거든요. 저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알아내야 되냐면 저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내 안에 어떠한 모습과 닮아 있다, 비슷하다, 또는 저 사람이 어떨 때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이 내 안에서 어떨 때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과 같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주머니 그 돈 수선비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아주머니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하는 면이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왜 저 아주머니 불친절하지? 저 불친절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저 아주머니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하는구나를 일단 인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돈에 대해서 방어적인 모습이 있는지 알아차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 사람의 돈에 대한 아픔과 나의 돈에 대한 아픔의 양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면, 돈의 아픔이 적다면 품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분이 돈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세게 방어하는 것이 있을 때 나의 아픔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돈이 아픔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성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아픔일 수도 있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아픔일 수도 있고, 내 아픔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아픔에서 나도 혹시 강하게 밀어내는, 강하게 상대를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대응하는 형식이 있는지, 이렇게 낱낱이 분리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 그냥 상대는 내 무의식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상대 안에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며 나에 대한 가해만 계속 하게 돼요. 너 똑같은 인간이잖아. 너도 저래. 너도 저러니까 저걸 이해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만 하라고 계속 이해를 하라 하는 거죠. 마음이 진심으로 움직여서
정말 공감이 돼서 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품는 게 아니라 이해해 하면서 마음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모습이다 좋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지는 아픔과 나의 돈에 대해서 가지는 아픔을 먼저 비교해 본 다음에 아 돈에 대한 아픔이 아닌 것 같다면 저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 어떤 아픔을 건드려졌을 때 심하게 경계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어떤 다른 종류의 아픔을 건드렸을 때 방어하는 방식과 같은지 그걸 보면서 아 저런 태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내 마음은 허용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가격을 묻고 싶은 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허용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4,000원 써놨으면 4,000원 줘야 되고 그 사람이 6,000원 달라면 그냥 묻지 말고 6,000원 줘야지 왜 물어봤어? 라고 하시거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줘야지. 그러면 내가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않고 돈을 주세요 하면 줘야 되는 게 아니겠죠. 내가 왜 이 가격이에요? 올라오는 내 마음은 허용하셔야 돼요. 근데 허용해서 표현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아 상대는 저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은 쓰고 상대로부터 거부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 자체를 내리려고 그래. 아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화가 안 돼요. 마음 공부라는 건 모든 마음을 내가 딱 그 마음 위에 올라타서 지금 이 마음 써야지 해서 딱 쓰고 아 내가 이 마음 딱 썼는데 상대가 안 받아줘. 그러면 아 저 사람한테는 이 마음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 이게 내가 판단이 되고 내가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런데 아예 올라오는 마음조차 이 마음 올라오면 안 돼. 이런 마음 없어야 돼.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돼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자전거 위에 올라서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배우잖아요.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멈출 때 멈추고 이거는 자전거 타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무슨 마음이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쓰는지도 모르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마음은 없어야 돼. 이런 궁금한 마음도 가지지 마. 갖고 싶은 마음 가지지 마. 이런 마음 가지지 마. 이렇게 해서는 마음의 에너지를 하나도 다룰 수 없게 돼요. 내가 모든 마음들을 이 마음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도 저 마음 있지. 그러니까 공감해서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서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해받지 못했을 때 저 사람이 저런 마음으로 이해를 안 하는구나.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상대에게 더 이해해줘. 왜 이해 안 해줘? 이런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아예 없앤다가 아니라 이해를 못 받아도 괜찮아. 근데 나는 내 마음 쓰고 못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돼야 마음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거부당해도 그 상대한테 막 화를 내고 미움 쓰고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해 안 해주나 보네 하고 거부당한 아픔을 느끼고 거부당해도 어쩔 수 없지. 이해 못 받아도 좀 괜찮고 그래도 나는 너 이해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내 욕구,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음을 엄청나게 진짜 다양한 종류의 마음이 있음을 내 안에서 다 찾아내셔야 되고 이걸로 허용해야 돼요. 허용해서 나는 허용하되 거부당해도 괜찮아. 나는 이해 못 받아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줄게. 이것이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은 마음들을 보시고 많이 에너지를 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절대 마음을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는 거.
모든 마음들을 다 찾아서 인정을 해야 상대의 마음도 다 이해가 되고 비로소 두 마음이 충돌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양보해 줄게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진짜 마음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공부하실 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